문제의 그 녀석이 사는 집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현관문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일단 들어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못 들어가요. 닫힌 문 안에서 무섭게 지저대는 녀석. 잠시 기다렸다 보호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잠시만요. 묶을게요. 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이고 이 덩치도 큰 녀석이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제작진을 맞는데요. 보호자님 괜찮은 거죠? 아니야. 비주얼부터 남다른 오늘의 주인공 와이마라너 구찌입니다. 네. 목줄을 하고 나서야 집 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된 제작진. 피디님 조심하세요. 쟤는 진짜 무섭다. 이빨이 너무 큰데? 많이 흥분했네요. 네. 사람 오면 무조건 흥분하고 물려고 하니까. 이거를 놓는 순간 일단은 병원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보호자님 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에? 줄 놓치면 안 돼? 언제쯤 가요? 가라앉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일단 사람들이 없어져야 네, 흥분을 가라앉지. 가라앉히고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구찌 보호자 박병조입니다. 네, 구찌 보호자 조수빈입니다. 저희 구찌는 사람을 잘 물고요. 공격성이 좀 강합니다. 네. 저희랑은 그래도 잘 지내는데 이제 외부인 오면 많이 이렇게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공격성이 일단은 5로 따진다 그러면 한 4 정도. 네. 그냥 물어 죽일 전까지 하는 느낌 정도 받아요, 쟤는. 점점 심각해지는 구찌의 공격성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보호자. 벼르고 있는 눈빛. 네, 감독님을 째려보고 있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건 격리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변사에다 넣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언제 피를 볼지 모를 일. 본격적인 촬영 준비를 위해서도 녀석을 격리 조치하기로 하는데요. 네, 글로 가야 돼서 좀, 이쪽으로 그냥 비켜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다 이쪽으로. 아니야. 제작진의 작은 움직임에도 격렬히 지저대는 구찌. 건장한 성인 남성이 두 손으로 제어하는데도 불안불안. 우리 제작진 이번 촬영도 순탄치 않겠는데요. 나가. 나가. 그렇지. 올바른 솔루션을 위해선 일상 관찰을 통한 문제의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안전한 촬영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죠. 그것은 바로 특별 제작한 맹견용 촬영 부스. 우리 제작진의 안전은 소중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구찌의 일상을 하나하나 담아볼까요? 레고! 자, 이제 구찌를 다시 집 안으로. 눈에서 안 보인다고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죠. 보호자도 조심스럽게 줄을 풀어줍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밥 먹자. 자연스럽게 구찌의 밥을 챙겨주는 보호자. 그런데 딱 걸린 제작진. 코앞까지 다가와 짖기 시작하는데요. 이마영 씨, 거기 숨어있으면 내가 뭘 줄 알았어? 내가 가평 구찌야. 그리고 안방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제작진도 이어서 구찌에게 발각되고 마는데요. 네, 문고리 꽉 잡고 계세요. 당황한 보호자도 구찌가 좋아하는 인형으로 눈길을 끌어보는데요. 다행히 관심 뺏기는 성공. 이거 터지겠다.
가져가. 모른다. 인형이 터지든 말든 터그놀이 삼매경에 빠진 구찌. 혼을 쏙 빼놓으려는 게 보호자의 전략인데요. 여자 보호자까지 합세해서 물고 당기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인형은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구찌는 이런 거 인형 같은 거는 다 물어 뜯어야 이제 제 성격이 좀 풀려요. 장난감도 한 번 물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물고 뜯고 끝을 봐야 한다는 구찌. 놀이도 참 살벌하게 하는 녀석. 하지만 그 덕분에 제작진은 잊은 것 같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쵸? 그 사이 열일하는 우리 감독님.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그렇게 실컷 논 후 거실을 뱅뱅 돌던 녀석. 그런데 그때 안전문을 열다 녀석의 신기를 건드린 제작진.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는데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뭐 같이 이제 옆집 개랑 같이도 놀고 풀어놓고 이제 사람들이랑도 같이 이제 놀고 부르면 오고 그 정도로 다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근처조차도 못 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구찌.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게 변한 걸까요? 누구세요? 왔어? 구찌 안에 있어. 손님이 올 때면 격리되는 구찌. 그런 녀석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이분은 무섭지 않으세요? 조심조심. 예전부터 구찌를 알고 지낸 친구분이라는데요. 제가 한 2번 물렸었는데 그때 물린 상황을 좀 말씀드릴까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친구가 이쪽에서 이제 고기를 굽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엄청 올라타더라고요. 근데 저도 새나기 엄청 애청자로서 좀 이제 뭐 가짜는 지식으로 좀 까불어 보겠다고 이제 막 블로킹도 하고 이제 막 뛰어들고 해봤는데 갑자기 한 3번 하고 나서 엉덩이를 물더라고요. 또 밥상에 막 덤비려고 해서 덤비려고 하니까 이제 구찌 안 돼. 앉아 했는데 바로 오른손을 이렇게 앉아 했는데 바로 여기 물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피멍들 정도로 그 송곳니가 살짝 바뀔 정도로 물려가지고 그때 엄청 아파가지고 그렇게 2번 한 번 물렸었거든요. 야, 하루에 2번이나 물렸다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좀 충격 먹었죠, 저. 그때 좀. 이 자식이 왜 이러나. 그래도 이뻐 했는데 원래 사람 보고 짖지도 않았는데 막 얼굴 막 들이대고 막 이랬는데 못 만져. 그리고 나 저를 본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막 덤벼버리니까 당연히 훈련소 갔다 와서 이거 얘가 좀 이상해지어서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됐죠. 훈련소에 갔다 온 후 이상해졌다고요? 일단 훈련소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대형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훈련이 조금 더 잘 돼야 어딜 가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보내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회교육이랑 어질리티 같은 거 막 이렇게 쇼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회.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얘기를 장담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반만이라도 갔으면 그 정도면 뭐 부르면 와서 앉아 있을 정도로 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은 했죠. 한 살 성견이 되면서 힘이 세지고 입지를 보였던 구찌. 이런 행동들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랜 고심 끝에 녀석을 훈련소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입소 2주 후 훈련소에서 만난 구찌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말랐었어요. 그냥 뼈밖에 안 보일 정도로. 그 훈련소에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입질이 좀 터진 느낌? 돌아오니까 이제 바로 사람 물고 이제 더 격하게 더 짖고 이제 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석연치 않은 훈련소 생활 4개월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구찌. 녀석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오히려 안 좋게 변해버린 모습에 보호자들은 당혹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저희 편하려고 보냈는데 구찌가 너무 거기 있던 시간 힘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 구찌한테 미안하고 이제 몹쓸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아팠죠.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랑받는 반려견이 될 수 있을지 녀석을 마주할 때마다 때늦은 후회와 아쉬움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아무래도 같이 이제 좀 같이 있어서 좀 놀고 옆에서 간식도 좀 얻어먹고 좀 하면 좋은데 춥고 이제 배고프고 이제 따로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지금 견사를 안 쓰려고 손님을 최대한으로 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굿즈를 위해서. 네, 굿즈를 위해서. 늘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산책도 편히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을 피해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만 다니는데요. 하지만 야산에서도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씨.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까지 구찌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일단 무언가 발견했다 하면 짖고 달려드는 구찌. 고양이 한 마리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힘든 점은 일단 뭐 따라가려 그러고 얘 동물이나 뭐 있으면 아니면 끌어당기는 거.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이럴 땐 남자 보호자도 다칠 정도로 감당이 힘들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 올가미 때문에 그게 제일 심한 거. 야생동물 덫에 걸린 구찌를 구하다 물리기까지 했다는데요. 풀어주다가 물고 털었거든요. 물렸는데 지금 꿰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여기 약간 뜯기고 여기. 근데 좀 더 위였으면 아마 팔 못 썼을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녀석을 위해서라도 산책만은 자주 시켜주려고 하는데 밖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벌어지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구찌를 위한 넓은 마당도 주민들의 우려에 지금은 무용지물. 언제쯤 이곳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더 심해지기만 하면은 구찌를 아예 근데 저기 철장에서만 길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 너무 구찌한테 불쌍하고. 설쌤한테 한마디 욕먹을 소리는 좀 들어야 되겠죠. 일단 뭐 그 단단히 고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 다녀온 이후 다른 개가 되어버린 구찌. 과연 최강 공격견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구찌의 공격성을 잠재우기 위해 그가 나섰다. 스마트한 프레임, 부드러운 카리스마,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사,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희연 두둥탁. 자, 설쌤, 오늘도 능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계세요. 네. 여기 이렇게. 아,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 어이구.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거침없이 구찌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설채연 전문가. 역시나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이 맹렬히 짖는 구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 구석으로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구석으로 데리고 가보세요. 구찌가 벽 쪽으로 가게 해보세요. 구찌를 구석에 몰고 보호자가 가로막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짖어요? 계속 꾸준히 계속 짖어요? 그래, 한번 선물 공세를 한번 해보자. 구찌는 선물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구찌에게 성큼 다가가 간식을 던져주는 설 전문가. 주거니 받거니 구찌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이런 경험은 처음일 텐데요. 잘생겼네요. 지금 꼬리가 어느 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꼬리요? 네. 구찌의 오른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이요. 그죠? 네. 강아지들 기분 좋을 때 오른쪽에서 꼬리가 많이 흔들려요. 오른쪽으로 흔들리다가도 왼쪽, 또 오른쪽. 꼬리조차 복잡한 구찌의 마음. 결국 간식 먹다 말고 다시 공격성을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또 그치? 앉아. 야, 설쌤이 앉으라니까 앉는데요? 구찌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고쳐야지. 방 안으로 구찌를 이동시키는 설채연 전문가. 구찌의 공격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데요. 기다려. 보호자님 한 번만
밖에 잠깐만 나가 보실래요? 이번에는 두 보호자들을 아예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방 안에 혼자 남은 구찌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오늘따라 더 정교한 행동 분석 과정. 아무래도 구찌가 보통 내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설쌤이 본 구찌의 상태,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 구찌는 잠시 견사에 격리시키고 보호자들과 문제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구찌 좋아질 수 있나요? 오늘 딱 들어오는 순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이 이제 팍 왔고요. 설마 그게 끝이 아니죠? 그동안 많이 못 보던 종이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못 보고 저도 뭐 실제로 자주 만나보기는 힘든 종이거든요. 네. 구찌의 종이 지금 와이머라노. 와이머라노. 그렇죠. 와이머라노고 어쩌다 이 구찌를 선택하게 됐는지. 얼떨결에 이제 사진을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어서 이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죠. 네.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쵸. 이 친구들의 성격 그런 거를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자꾸 외모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와이마라노는 보편적으로 조금 순하다고 들어가지고 네. 순하고 이제 복종심이 강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괴팍하고 성격이 셀 줄은 몰랐어요. 와이머라노가 네. 하운드 계열인데 하운드 계열들이 냄새 맡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냥개잖아요. 그죠. 구찌의 견종은 와이마라노. 하운드와 포인터가 조상인 타고난 사냥개인데요. 보호자에 대한 복종심이 높고 순하다고 알려져 있다는데 구찌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사람이라는 하나의 종 안에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개들도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고 이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한번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찌의 문제는 외부인을 향한 강한 공격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집에 오면 문전박대하게 바빴는데요. 제작진도 예외는 아니었죠. 눈, 동공 엄청 확장돼 있죠. 하드아이라고 해서 되게 딱딱한 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찌는 눈이 뭐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지 않으면 물 거야. 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이외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영역을 어떻게 쉽게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사는 거. 그렇죠? 개들이 그런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영역 방어 공격성, 그러니까 영역 방어 본능이 엄청나게 강해 보여요. 사실 조금 전 보호자를 집에서 내보냈던 것도 영역 방어 공격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 보러 나가라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더 보호자님들 나가니까 긴장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고개도 내려가고 부르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왜 그러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보호자분이 있을 때만 기가 살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동맹 공격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자분들을 지키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대형견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킬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편해지는 거죠. 지킬 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얘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놀라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아니요, 처음 봤어요. 제가 보니까 덩치 크고 이빨 있고 기센 애기예요. 오잉? 대체 뭘 보고 그러시는 거죠? 얼른 보여주세요. 사전에 설 전문가로부터 촬영 자문을 받았던 제작진. 보호자가 없을 때 구찌와의 대면을 시도해봤는데요. 용기를 내어보는 PD. 그 결과는 아우 놀래라. 어휴.
나가. 어떻게 나오셨지? 인형으로 터그놀이까지. 네, 이럴 것 같았어. 이야, 달려들 듯 공격성을 보일 땐 언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이없죠? 네. 낯선 제작진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공격적인 모습은 제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구찌의 진짜 성격은 저걸 거예요. 전 원래 이런 개라고요. 우선은 구찌는 두 가지의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영역 방어 공격성과 동맹 공격성. 저는 구찌가 동맹 공격성이 조금 더 강해 보였어요. 그 이유는 집 안에 있을 때 보호자만 없어도 공격성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영역 방어 공격성이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보호자가 없을 때도 저는 침입자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공격성을 막 보이게 되는데 보호자가 없을 때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공격성을 보면서 아, 구찌는 동맹 공격성이 상당히 강하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구찌는 훈련소에 다녀온 후 달라졌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훈련소에 갔을 때 네, 조금 뭔가 더 그게 일단은 손에 예민해졌어요.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네. 입질도 시작되고. 훈련소 갔다 오고 네,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올라가면은 바로 네. 뭔가 반응이 와요. 이것도 대부분의 동물들이 뭔가 물체가 올라가면 불안해하기는 해요. 근데 손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 전 설쌤과의 첫 만남 당시 유독 설쌤의 손동작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구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훈련소 언제 갔어요? 몇 개월에 갔어요? 1년 반 정도 됐을 때. 간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대형견이고 이제 아마 자꾸 짖더라고요. 네. 이제 차만 오게만 하면 짖고. 원래 걔는 짖죠. 네. 처음에는 되게 막 누구든 그 자꾸 다 어울리고 막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짖기 시작 조금 하고 입질이 살짝 이제 보이려고 하니까 막 자기 성에 안 차면 막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게. 성견이 되고 힘이 세지면서 입질을 보였던 구찌. 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2주 후 면회 때 만난 구찌는 몰라보게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훈련소에서 왜 이렇게 말랐어요?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엄청 말랐더라고요. 가보니까 뼈밖에 안 보였어요. 맨 처음에. 맡기고 2주. 일단은 안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왜 그렇대요?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러니까 집에서보다 이제 운동량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결핍도 필요해요. 교육할 때 어느 정도의 결핍이 필요한데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건강이 나빠지는데. 표정은 왜 저래요? 계속 저런 느낌이었어요? 저런 분위기였어요? 말랐을 때는 저런 좀 약간 표정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처진 느낌? 불쌍해 기죽어 보이는 있는 느낌? 네, 기죽어 있는 느낌. 그리고 보호자가 기록해둔 훈련소에서의 교육 영상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눈빛이 다르네, 표정이랑. 달라졌어요. 계속 바뀌어요. 눈이. 여기 소장님도 물렸었어요. 구찌한테? 네. 설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저 도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크체인? 아, 초크체인 한 거죠? 맞아요. 구찌 같은 아이들한테는 젠틀 리더 써야 돼요. 젠틀맨 할 때 젠틀 리더요? 머리 리드줄 써야 돼요. 아, 네. 엄마 개가 새끼 개 혼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으르렁. 뭐 으르렁도 하죠. 근데 그거 해도 말 안 들으면. 얼굴을 무나? 이게 치지 않아요, 발로. 맞아요. 아, 얼굴을 물어요? 입이 이렇게 있으면 상처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물어요. 아, 입을 딱 다물게 해요. 새끼 개들한테. 젠틀 리더는 어미견이 새끼를 훈육할 때 입을 무는 행동에서 착안한 도구라는데요. 젠틀 리더의 원리가 그거예요. 개들의 언어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목은 고정되어 있고 입만 당겼을 때 입만 살짝 오므려줄 수 있어야 돼요. 초크체인 같은 경우에는 목을 조르는, 그리고 그 통증을 이용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인데요.
강아지들이 흥분했을 때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크 체인보다 이 머리 리드 줄이 덩치도 훨씬 더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컨트롤 가능하고 강아지보다 훨씬 큰 말을 사람이 타서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얼굴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를 끌고 가게 되면 고개가 돌아가면서 보호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호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안 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강아지들한테도 통증도 유발하지 않고 올바른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갔어요? 훈련소? 4개월이요. 4개월? 네. 4개월 동안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집과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랬다가 여기 왔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훈련소든 군대든 갔다 집에 오면 어때요? 행복하죠. 너무 더 소중해요. 너무 이 감사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구친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더 그런 애착도 생기게 되고 보호자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훈련소를 다녀온 후 문제가 심해졌다 느낀 거네요. 그리고 조심히 입으려는 설 전문가. 가서 뭐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그냥 남한테 맡긴다는 거. 내가 배우고 뭘 배웠고 내가 이걸 퇴소했을 때 어떻게 응용하고 꾸준히 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잘 배워도 그 사람 말 잘 듣는 거예요. 거기 트레이너 말 잘 듣는 거지 우리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위탁 교육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위탁 교육을 하는 거는 완전 반대예요. 심해지기 전에 고치시겠다고 훈련소에 보냈는데 그게 우리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구찌한테는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모든 훈련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찌가 지금 나쁜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가서 맞았는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분. 남한테 맡기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절대 안 돼요. 내가 배워야 돼요. 거기다 맡기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찌를 훈련소에서 데려온 후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교육도 해보려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보호자.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보호자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구찌가 보호자님 산책시키네. 그리고 힘 조금만 약하면 그냥 딸려 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네, 저 줄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동안 쓰였던 산책줄의 경우 구찌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었는데요. 아, 네, 그래도 대형견용을 쓰시긴 하시네요. 실제로 물림 사고는 줄만 컨트롤해도 나지 않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저 늘어나는 줄을 썼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사고가 생겨요. 이 안에도 기계예요. 맞아요. 스프링이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안에 톱니바퀴도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봤더니 덩치 있으신데 네. 끌려다니세요. 네. 힘 엄청 세다는 거예요, 쟤. 맞아요. 뭐 몇백 번, 몇천 번 빡빡 네. 당기다 보면 나중에 깨지면요. 안에. 금방 망가져요. 네, 그렇죠. 이게 스톱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두 분이 정말 한심한 보호자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특히 우리 남자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능력을 잘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들어왔을 때도 제가 구찌 벽면으로 그리고 보호자님 가운데 쓰세요라고 했죠. 그때 분명히 줄어들어요. 분명히 줄어드는데 이거를 지금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조금 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